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2.6 사태가 있었던 오늘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은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대통령이 된 사람, 대통령이 됐지만 오늘 세상을 떠난 사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제에서 50분간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 때문이겠죠. 그리고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부 쿠데타의 주역이자 첫 직선 대통령으로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겼는데요. 과오는 역사가 평가를 하겠죠.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하는 오늘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10월 27일 크린토피아 창업 설명회가 열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1577-4560.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 맛.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환경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아빠 어디가? 트레버스 보러 가지. 2021년 7, 8, 9월 수입 대형 SUV 3개월 연속 판매 1위.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욱 커져가는 내 라이프를 위해 10월 트레버스를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록 기준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씨비제약. 10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이슈 오늘에서 오늘부터 안동에서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안동시 오창원 기획예산실장 연결해서 이 균형발전 박람회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혜원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안동에서 아주 큰 행사가 열립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건데 인구 20만 명 미만 중소도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유치한 행사입니다. 의미가 있죠. 안동시 오창원 기획예산실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오늘 개막을 했는데 저희가 이 개막하기 전에도 한번 전달을 했었거든요. 예.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사흘 동안인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맞춰 정책 공유와 홍보, 전문가 토론, 국민소통을 위해 균형발전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왔습니다. 네.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통상산업자원부 등 정부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의 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국내 최대의 정책 박람회입니다. 2004년 이래 대형 컨벤션 센터가 있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으나 2019년부터 지역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지 공모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우리 시가 개최지 공모에 참여하여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를 중심으로 개최가 됐고 인구 20만 명이 되지 않는 이런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유치를 한 건데 네. 어떻게 안동에서 균형발전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예. 국가 균형발전 정책 목표가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네. 즉 지역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자립 역량을 축적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 극복의 전초기주로서 2010년 백신 공장 유치 이후 10년간 백신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왔고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 주도 균형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득력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을 좀 잘 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행사 준비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셨을 것 같아요. 힘든 점 네네. 많으셨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서 최근에서야 오프라인 행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모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려던 소규모 축제와 지역 창업 박람회가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되었습니다. 균형 발전 박람회와 지역 행사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점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 창업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해서 더 그러니까 안동시가 들썩들썩한 축제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람회는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게 될까요? 박람회 참여 관계자는 한 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체류하는 인원은 정책 박람회에 한 200여 명, 네. 전시 박람회에 100여 명, 그다음에 행사 관계자 200여 명으로 총 500여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본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인 안동에서는 현 정부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종합하고 차기 정부의 균형발전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초강력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네. 행사 프로그램은 탈춤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 행사와 탈춤공원 야외 광장에 마련된 17개 광역 시도와 우리시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 박람회, 그다음 안동대학에서 열리는 정책 박람회, 다음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국민 참여 행사로 지역 혁신 행사와 지역 기업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균형발전 박람회 유치를 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또 전망을 하고 계세요?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박람회를 계기로 안동형 일자리 사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를 통해 균형발전 거점 도시로서의 도약입니다. 우리 시는 경북 북부권 중심 도시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키 역할을 담당하는 대표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동시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개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참여는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박람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며 온라인은 균형발전 TV 유튜브 채널과 2021 지방자치 균형발전 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는 360도 VR 파노라마 영상을 통해 3D 가상 전시관이 구축되어 있어 생동감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7일 수요일 저녁에는 화훼마을에서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선유 줄불놀이도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육적인 것도 많지만 이 선유 줄불놀이는 워낙에 볼거리가 뛰어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19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 계획 갖고 계시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전시장 입구에는 인포데스크 방역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시장 입장 시 안심콜을 진행하고 방역 게이트를 통한 발열 체크와 소독제 분무 후 비표를 받아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장은 매일 행사 종료 후 행사장 내 전체 소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전시장 내 체류 인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최대 240명으로 제한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역 축제와 일자리 박람회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을 좀 더 많이 알렸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당초 개최지 선정 시 우리 시가 의도하였던 균형 발전의 촉진지 안동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균형 발전 비전과 정책 논의하는 장인데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안동시도 또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동시 오창원 기획예산실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2222 1544-2922 집으로 보청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알아볼 뉴스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이에요. 부고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26일 상년 89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라는 낙인과 직접 선거로 당선된 첫 대통령이란 상반된 수식어를 짊어졌던 삶을 살았는데요. 사실 노 전 대통령 인생 자체가 지금
뭐 후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으나 군부 독재와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국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따릅니다. 네. 지금 사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군부 반란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우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제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그러면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혹시 가능한 건가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라고 붙이는 것도 군부 반란자한테는 과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도 노태우 씨라고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각하라고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법에는 호칭 문제까지는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5대 신도시 200만 호 건설을 시작으로 인천 신공항,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요. 또 특히 북방 외교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많은 그 시절에 있었던 인권 유린부터 시작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평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각자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겨서 재임 중에 업적도 참 평가가 갈리잖아요. 국립묘지 안장 허용을 할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오전 만났습니다. 후보 선출 16일 만인데 정치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식을 했던 것이고요. 50분간 차담을 진행했지만 기후 위기 변화나 경제 정책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고 선거 전국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의 대자도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후에 대화했던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치르면 안 가본 곳을 빠짐없이 다 가보려고 한다라고 이 후보가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이 방역을 잘해서 이번 대선에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특히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모질게 굴었던 부분을 사과한다고 이 후보가 얘기하니까 문 대통령이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 심정 아시겠죠? 라고 답했다고. 네. 예. 근데 이 만남 자체를 야당에서는 굉장히 맹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장동 수사 가이드라인 쳐준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얘기를 안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네. 이거는 이 만남은 그러니까 이낙연 전 후보와 만나고 나서 만난 거지 않습니까? 네. 아마 원팀 만드는 데 있어서 정리를 하는 의미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뒷거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후보가 되고 나면 대통령하고 만나죠. 국민의힘 보통 만나죠. 네, 보통 만나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야당 후보들도 과거에 만나지 않았을까? 네. 예, 맞습니다. 피장파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선 경선 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을 했습니다. 4지 선다형인데 또 이걸 두고서 홍준표 의원의 요구가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국민의힘 선관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 방식은 경선 후보 4인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후보와 가상 1대1 대결을 가정한 뒤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지를 묻기로 했다. 저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 유승민,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 넷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측이 주장한 사지선다형 글자로, 근데 질문 방식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말해온 1:1 가상대결로 채택한 것.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을 같이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특정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캠프의 의견을 3번에 걸쳐 수렴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라면서 여론조사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딱 잘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 1:9도 모두 불러준 뒤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 한 차례 묻는 것이 여기 언론에서 뭐 사실상 사지선다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지자들은 마음속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까봐야 아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항이 너무 길어서 혹시 중간에 응답하지 않을 확률도 높다고 보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아서는요. 야당 후보를 정하는 여론조사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 정치 고관여층을 끝까지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 고관여층이 대체적으로 당원이나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작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 3, 4일에 여론조사 진행이 되고요. 1일부터 4일까지는 당원 투표 이게 각각 50%씩 합쳐서 이제 5일에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이야기 그때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제 넘어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하고 있는 소위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오늘 오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죠. 지금 나왔는지 제가 아직까지 확인 못했는데요. 저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나온 걸로 보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분수령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누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네, 이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1호죠, 1호. 사실 이 부분에서 작년 4월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조성원 씨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직전 단계에서 키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공수처는 파악을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때의 손준성이라는 사람의 직책이 검찰총장과 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발사주와 직결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공수처는 또 송검사 함께 일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 2담당관실의 수석검사 수사관도 잇따라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 혐의는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예, 확정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손준성 검사가 여기서 난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증거로 드러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적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확대될 것인지 여기서 끝날 것인지 모르나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송 검사는 혐의 자체도 전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은 충돌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 대선 전에 또 다른 뭔가가 터지면 큰일 뭔가 또 이슈가 커지는 거니까요.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에 1,1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3천만 원을 받은 A씨에 대해서 전방위 계좌 추적을 벌인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상하게도 검찰은 이 A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혹시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이거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봐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대출을 1,155억 원 대출, 그러니까 그게 1년 뒤에 대검 중수부에 수사를 해서 10억 수수료를 확인을 했는데 입건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안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4년 뒤에도 뭔가 없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하는 이 사람의 계좌, 가족의 계좌, 회사 계좌, 자금 흐름 전방위로 추적을 했고 그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대장동에 들어간 자금의 흐름이 다 파악이 됐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당시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A씨의 사건을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입장은 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그래서 네. 그때 뭐 봐주게 수사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윤 전 총장 입장은 중수부 3기과와 130여 명의 수사팀이 투입돼서 네. 3,300여 명을 조사한 사건이다. 개별 계좌 추적 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그 누구도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 덮어주거나 봐주게 수사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윤 전 총장 측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혐의가 풀리는 건 아니고요.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A씨가 김두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뇌물 전달에 관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뇌물 전달 과정에서 자금 세탁 등의 수사에 필요한 사유를 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밝혀지면 또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0년 전 대검 중수부 수사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밝혀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